1장 53세 배신, 20살 청년과의 금지된 밤. 53세 나이에 20살 청년의 뜨거운 손길을 받으며 온몸이 떨렸던 그 순간, 정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의 딸 수진이가 사귀던 남자친구 이태민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정순자는 올해 53세로 남편 김민호와 결혼한 지 28년째였습니다. 민호는 중견 건설회사의 이사로 일하며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고, 순자와 민호 사이에는 21살의 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다니며 부모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순자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민호는 승진 후 더욱 바빠졌고, 수진이는 대학 생활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순자는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가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순자를 괴롭히는 것은 옆집에 사는 박미경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미경은 순자보다 5살 어린 48살로 몇 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미경은 늘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니며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미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자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순자의 소박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부녀의 모임에서도 순자 언니는 정말 살림만 하며 사시네요. 요즘 여자들은 자기 관리도 해야 하는데? 라며 돌려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미경이 최근 젊은 남자들과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수군거렸지만 미경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라며 대놓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수진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예고 없이 나타났어요. 수진이와 함께 온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내 남자친구 태민이야. 이태민. 태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20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성숙해 보였어요. 체격도 좋고 말투도 어른스러웠죠. 순자는 딸이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수진이에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인사를 받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을 여자로 보는 듯한 그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수진이는 태민과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젊은 연인들을 보며 자신의 청춘이 그리웠어요. 민호와 연애할 때의 설렘, 첫 키스의 떨림, 모든 것이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수업이 있다며 일찍 학교로 떠났습니다. 태민은 점심때까지 집에서 쉬다 가겠다고 했어요. 민호는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순자와 태민만 남게 되었습니다. 태민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고 순자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민이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민이 순자 옆에 서서 야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모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수진이 엄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예쁘셔서 깜짝 놀랐어요. 태민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태민은 계속해서 순자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순자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평소 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진심으로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민호도 최근에는 순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식사 후 태민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자꾸 몸이 부딪혔어요. 태민의 단단한 가슴이 순자의 등에 닿을 때마다 순자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모님 손 정말 예쁘네요.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태민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순자는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민아, 이러면 안 돼. 순자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태민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모님도 느끼고 계시죠? 저도 처음 이모님을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태민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태민은 순자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소파에 앉힌 후 무릎을 꿇고 순자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모님,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태민에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53의 나이에 20살 청년에게서 이런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태민의 손이 순자의 허벅지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태민은 순자의 얼굴에 키스하기 시작했고 순자는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알면 수진이는 모를 거예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태민은 순자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금지된 관계를 시작했어요. 태민의 젊고 뜨거운 몸은 순자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53의 몸이지만 여전히 아름답다고 속삭이는 태민의 말에 순자는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서로를 탐욕스럽게 탐했습니다. 순자는 죄책감과 쾌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태민의 열정적인 애무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잊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민이 떠난 후 순자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음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장 딸의 의심과 숨겨진 감시.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민과의 만남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어졌어요. 수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나 민호가 출장 간 틈을 타서 만났습니다. 매번 수진이에게 과외를 받으러 온다는 핑계나 이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식으로 둘러댔죠. 순자는 점점 태민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태민과 함께 있을 때만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20살 청년의 뜨거운 열정은 53세 순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태민은 순자의 몸을 마치 보물처럼 아꼈고 순자 역시 그의 젊음에 매료되어 갔어요. 어느 날 오후 태민과 격렬한 시간을 보낸 후 샤워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예정보다 일찍 집에 온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태민은 이미 옷을 입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침실에는 아직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재빨리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방안을 환기시켰습니다. 향수도 뿌리고 방향제도 뿌려서 냄새를 없애려 했어요.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순자를 바라보더군요. 딸은 태민이 왜 혼자 집에 있는지 물었고 태민은 자연스럽게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수진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갑자기 순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는지, 새 화장품이라도 쓰는지 물어보더군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다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의심은 계속됐어요. 순자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거나 새 속옷을 샀다거나 향수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적했습니다. 순자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려 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가 집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거실 책장 뒤편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진이가 언제부터 순자를 감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태민과의 결정적인 장면은 대부분 침실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민이 집에 오는 모습이나 함께 있는 대화들은 분명히 녹음되었을 거였습니다. 당장 태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위험해졌다는 것도 함께 전했습니다. 태민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해한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박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순자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의 외모 변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즘 부쩍 예뻐졌다면서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미경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경이 수진이와 자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파트 관리소 앞에서 둘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며칠 후 민호가 장기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한 달간 부산 현장에 다녀온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을 시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가 떠난 후에도 순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태민이 몇 번 연락을 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가 평소보다 훨씬 차가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순자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저녁 식탁에 앉은 수진이는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박미경이 우리 집에 젊은 남자가 자주 온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태민이 가끔 안부 인사드리러 온다고 둘러댔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가 녹음기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너무 자주,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들린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순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순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수진이는 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들어오는 시간도 체크했습니다. 심지어 순자의 휴대폰까지 몰래 확인하려 했어요. 순자는 이제 집안에서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들킬 뻔한 위기감과 태민을 만날 수 없는 아쉬움, 그리고 박미경의 계속되는 견제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순자가 여전히 태민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딸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태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수진이의 감시가 계속되는 가운데 순자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모든 것이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민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와 함께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한 감정을 다시는 맛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3장 충격적인 진실과 배신의 실체.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감시는 더욱 치밀해졌어요. 순자가 외출하면 어디에 갔는지 일일이 확인했고 심지어 마트 영수증까지 체크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녹음기도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순자는 태민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태민과 함께했던 뜨거운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박미경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 순자를 보며
빙긋 웃으면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졌어요. 요즘 순자가 많이 조용해졌다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캐묻기도 했죠. 미경은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학과 친구들이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엄마와 젊은 남자가 자주 만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문이 아파트 밖까지 퍼진 거였나 봅니다. 순자는 수진이에게 그냥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딸의 표정이 영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민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순자는 반갑기보다는 불안했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순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민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집에 무슨 일은 없었는지, 수진이는 잘 지냈는지 말이에요. 순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민호의 표정에서 뭔가 의심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수진이와 박미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두 사람은 순자를 보자 급히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미경이 순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진이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면서 딸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한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 말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수진이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순자와 태민의 대화였어요. 태민이 순자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 순자가 태민에게 대답하는 부드러운 어조,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수진이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호가 들어온 거예요. 민호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민호에게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태민 오빠와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고, 녹음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민호는 녹음기를 받아들으면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민호의 말에 순자와 수진이 모두 놀랐어요. 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부터 순자를 미행시켰다는 거였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순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가 태민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제 태민을 만나서 모든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태민이 순자와의 관계를 모두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순자에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을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양육권도 포기하라고 협박했어요. 거부하면 순자가 딸의 남자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미경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미경은 마치 자신의 집처럼 당당하게 들어와서 민호 옆에 섰습니다. 민호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사실 자신과 미경이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미경과 재혼하고 싶은데 순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그리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순자가 태민에게 빠져드는 모습이 너무 우스웠다고, 53세 나이에 20살 청년과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한심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민마저 이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태민은 미경이 소개해준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순자를 유혹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진이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남자친구가 엄마를 유혹한 것도 모자라 그것이 아버지와 박미경의 계획이었다는 사실까지. 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태민과의 사랑, 그 뜨거웠던 순간들이 모두 돈을 위한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순자의 추악한 모습을 동네 전체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진이는 충격을 받아 친구 집에 가버렸고 민호는 미경과 함께 나가버렸어요. 텅 빈 집에서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출장, 딸의 감시, 태민의 유혹, 심지어 박미경의 괴롭힘까지 모든 것이 순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3의 초라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20살 청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장 복수의 시작과 진실의 역전.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순자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28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태민과의 그 뜨거웠던 시간들, 자신이 다시 여자로 거듭났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이 모두 돈을 위한 연기였다니. 며칠간 순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민호가 준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손도 댈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을 통해서만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순자가 우울한 마음에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경과 누군가의 대화였어요. 발코니 창문을 조금 열고 귀 기울여 들어보니 미경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태민인 것 같았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경은 태민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계획보다 너무 오래 끌었다면서 순자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태민이 정말로 순자에게 감정이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경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은 민호였습니다. 미경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태민 때문에 계획이 꼬였다고, 그 바보 같은 대학생이 진짜로 순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미경과 민호의 대화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사실 이 모든 계획은 미경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와 재혼하기 위해 순자를 제거해야 했고, 그래서 태민을 이용한 함정을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태민이 연기가 아닌 진짜 감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자와의 관계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했고 미경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미경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태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고. 그 녀석이 입을 열면 모든 계획이 들통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민호는 태민에게 입막음용 돈을 더 주자고 제안했어요. 순자는 이 대화를 들으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태민의 감정이 진짜였다면 그를 통해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태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태민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순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태민은 죄책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순자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태민이 정말로 자신을 좋아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다고 박미경이 50만 원을 주며 순자를 유혹하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태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을 느꼈고 그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순자와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자는 태민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와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완전히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거든요. 순자는 태민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미경과 민호에게 복수하자고 했어요. 태민이 미경과 민호의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순자를 함정에 빠뜨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태민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순자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후 태민은 성공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미경과 민호가 순자를 함정에 빠뜨린 계획을 자세히 논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태민에게 추가로 돈을 주며 순자를 더 철저히 속이라고 지시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이 매우 흥미롭다며 순자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와 명예훼손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민호와 미경이 더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수진이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수진이가 머무는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순자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와 박미경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했어요.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해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수진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엄마를 속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에 대한 미안함도 느꼈어요. 수진이는 순자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박미경의 대화를 더 녹음해주겠다고 했어요. 집에 설치된 녹음기를 역이용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호와 미경의 음모, 태민을 이용한 함정, 그리고 순자를 협박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순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공격할 때라고. 민호와 미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여회에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박미경이 얼마나 교활한 여자인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든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민호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회사에 모든 증거와 함께 민고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민호의 평판이 완전히 추락했고 승진은 물론 현재 직책까지 위험해졌어요. 태민은 순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순자는 태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도 미경과 민호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순자는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미경과의 관계도 파탄이 났고
미경은 결국 아파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딸은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순자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